시기에 이제 인사이트 아시아 누들로드가 이제 나왔는데, 이 프로그램이 이제 국수를 통해서 인류학적 관점으로 실크로드를 재해석했다라는 호평이 한국에서도 평이 좋았지만은 세계적으로 특히나 평이 좋았잖아요. 이게 이제 인류학을 전공하신 것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 제작 중에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누들로드라는 작품을 통해서 얻은 국수에 관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면은 무엇인지 한번 나눠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프로그램은 어떻게 보면 우연한 계기에 이제 첫 발상을 어떻게 보면 하게 됐는데, 뭐 제가 뭐 그 책에도 썼지만 그 해외 출장 갔다가 이제 비행기 갈아타려고 이제 공항이어서 유럽의 공항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뭘 먹을까 하다가 국수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이제 그 누들바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일본 우동 팔고 그랬던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국수를 막 먹는데 갑자기 이제 굉장히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국수라는 음식이.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한 환경 속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걸 보지 못하죠. 근데 그 낯선 환경에 우리의 익숙한 어떤 사물을 갖다 놓으면 갑자기 이제 다르게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외국 가서 한국 문화를 보면 그 느끼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야, 이거 국수라는 음식, 이거 참 기묘한 음식이다. 모양도 기묘하고 이게 어떻게 해서 생겨났을까,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 전 세계인이 다 먹게 됐을까 해서 그걸 이제 메모를 했고,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한번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시작된 프로그램이 누들로드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그 첫 그 발상, 그 아이디어를 얻어서 제작 완료까지는 거의 3년이 걸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기획안을 준비하고 하는데 거의 1년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작이 딱 시작돼서 완료까지는 거의 2년이 걸렸죠. 그래서 3년이 아주 금방 지나갔죠. 이 누들로드의 키워드가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 실크로드의 재해석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밀이라는 식재료가 실크로드를 통해 들어온 새로운 존재였다고 밝히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최초의 국수가 남긴 수수께끼라는 키워드 저한테 있어요. 그걸 한번 다 보셨겠지만은 살짝 이야기를 하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그 제목 자체가 이제 누들로드라는데, 처음에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실은 보면서, 왜냐하면 음식의 어떤 그 확산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시 발생, 우후죽순처럼 비슷한 그 어떤 식재료를 가지고 있는 문화권에서 비슷한 음식, 아주 유사한 그 음식들이 탄생하는 게 있고요. 뭐 예를 들면 좀 빵 같은 게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음식은 실은 전파됩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의 아주 특정한 지역에서 생겨나서 그것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또는 수천 년의 시간을 통해서 확산이 됩니다. 근데 저는 그런 면에서는 그 국수라고 하는 음식이 과연 그 두 가지 길 중에서 어떤 것이었을까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리서치를 해보고, 뭐 많은 학자들을 만나보고 하면서, 이 국수면이라고 하는 음식은 실은 후자, 지구상의 한 특정 지역에서 생겨나서 이건 확산된 것이 분명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면 그것이 처음 그 생겨났던 그 기원, 그 시원지는 어딜까 했는데 이제 몇 가지 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했던 곳이 바로 이제 중국의 신장이었습니다. 중국의 신장은 이제 요즘은 이제 민족 분규가 아주 그 이슬람권의 그 민족과 그 다음에 지금 중국 한족과의 이제 그 갈등이 심한 곳이죠. 테러도, 아주 끔찍한 테러들도 많이 일어나는데, 실은 그런 문명의 충돌, 그 긴장이 아주 오래전서부터 있던 지역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실크로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명의 하이웨이잖아요. 동서 문명을 이었던 하이웨이고, 실은 그 실크로드를 보면서 실은 우리는 요즘 현대 문명만 서로 교류를 이렇게 활발히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아주 오래전 인류들도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거리를 오가면서 서로의 문화를 어떻게 보면 서로 이제 교환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실크로드의 어떻게 보면 가장 어떤 교차점 같은, 어떻게 보면 정말 지리적으로도 가장 가운데 있는 곳이 신장이라면 신장인데, 그곳에서 아주 오래된 그 병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밀가루로 만든 음식 유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중국 고고학 그 자료들을 리서치하면서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신장을 가서 거기 이제 고고학 연구소를 취재를 하고 그 유물들이 나왔던 것들을 찾아보면서 가장 오래된 이제 국수의 유물을 그때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 누들로드 제작팀이 처음 그 박물관 한 구석에 전시되어 있는 거를 찾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한테는 실은 빵이나 국수나 그렇게 큰 구분을 안 하셨어요. 그냥 그것은 그냥 밀가루로 만든 음식이라고 돼 있었지만 우리한테는 정말 이게 우리 꼭 라면 같이도 생겼어요. 그 이제 누들로드 보시면 나오겠지만 이제 정말 큰 우동을 말린 것 같은 것이 한 2,500년 전에 그 유목민의 그 부장품으로 그게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실은 이것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 2,500년 전에 어떻게 보면 그 한나라 시대죠. 황제의 식탁에도 밀가루 음식이 오르기 어려웠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밀이라고 하는 작물 자체는 실은 아직 이 중원의 이 중화 문명의 이 중심지에도 도달하지 못한 아주 외래의 작물이었고 그 다음에 분식이라고 하는 거, 밀가루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먹는다는 건 더 낯선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완전히 저 변방의 오랑캐 땅에 문명의 저 그 변두리에서는 그걸 먹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하나 재미났던 거는 우리가 이제 그 촬영팀이 이제 중국 당국에 이제 공식 허가를 받고서 이제 촬영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 이제 중국 사회과학원에서는 그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뭐냐? 더 오래 전에 한족이 최초의 국수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서를 발표를 했어요. 바로 그 즈음에 우리가 이제 취재에 막 들어갈 때. 근데 실은 이게 굉장히 정치적인 또 그 복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인들 한족이 중심이 된 그 중국에서는 실은 인류의 어떤 삶을 바꾼 아주 중요한 뭐 화약서부터 종이서부터 뭐 그건 다 한족이 만들었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면이라고 하는 중국을 대표하는 음식이 한족이 아니라 실은 저 변방에 그 부장품에 나왔던 그 국수의 어떻게 보면 그 부족이죠. 이 사람들은 한족이 아니었어요. 딱 보면 벌써 이 코카서스인이에요. 저 서쪽으로부터 이동해 온 사람인 게 딱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기 좀 싫어했던 면이 있죠. 그래서 국수라고 하는 음식은 그런 면에서는 이게 한마디로 이게 동서 문명의 어떤 그 어떻게 보면 인류 최초의 퓨전 음식이라고 할까? 그런 의미가 또 있었죠. 그러니까 두 민족 다른 문화가 만나면서 이루어진 정말 궁극의 퓨전 음식이 바로 이제 국수라는 거죠. 그 재미난 거는 이 다큐멘터리가 실은 가장 여러 번 방송된 나라가 중국이에요. 이게 CCTV에서 채널 9에서 해외 다큐멘터리로서 아마 시청률도 제일 많이 나오고, 그래서 중국에서 그 제가 쓴 누들로드가 바로 번역돼서 나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그래서 이제 예전 그 다음에 이제 CCTV에서 혀 끝의 중국이라는 시리즈가 나왔는데 그 프로듀서가 이 누들로드를 보고 이제 아니 한국 사람이 자기 나라의 음식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파고드는 걸 보고 자기가 오히려 자극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실은 저는 이 누들로드 처음 방송됐을 때는요, 이 시청자 게시판에 좀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들도 많았어요. 왜냐? 한국 국수가 거의 나오질 않아요. 그게 우리 시청자들한테, 일부 시청자들한테는 굉장히 그게 이제 좀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거죠. 왜냐? 우리의 많은 역사 다큐들이 실은 굉장히 우리 중심적이거든요. 우리 민족의 어떤
물론 뭐 그런 면도 있지만 하여튼 어떤 위대한 문화유산에 대한 것들이고 우리 중심적으로 세계사를 보아왔다면 이 누들로드는 나름 객관적이었다고 할까? 실은 국수의 세계사라고 하는 큰 책이라고 한다면 거기서 한국의 국수는 한 챕터 또는 반 챕터. 왜냐 우리는 밀이라고 하는 국수 어떤 면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작물이 그렇게 잘 자라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우리는 도시의 발달, 상업 도시의 발달이 그렇게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서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상업 도시의 발달이 왜 그 국수의 역사에서 중요하냐면은 국수가 확산되는 데는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레스토랑, 외식업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외식업이 결국은 확산되면서 면이라고 하는 것이 폭발적으로 그 소비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실은 예를 들면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 한양이라는 도시도 실은 행정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에도나 뭐 중국 같은 거는 그 송나라 이미 10세기경에 정말 레스토랑의 도시들이 생겨났거든요. 외식업이 굉장히 활발하고 그런 이유에서 우리의 국수는 세계의 국수에서는 물론 우리는 지금 굉장히 좋아하게 됐고 많이 먹지만 근데 그것이 누들로드에서는 그걸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객관적으로 보여줬어요. 그래서 한국 국수가 거의 마지막에 조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굉장히 화가 나신 시청자들도 대체 이 PD는 이게 중국 TV, CCTV 프로듀서냐 그런 얘기 있었는데 제가 그런 비슷한 질문을 받고서 그런 답변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한국의 국수가 사실과 다르게 어떻게 보면 그걸 얘기하는 것보다도 실은 이런 다큐를 만들어서 세계인이 그것을 공감할 수 있게 하는 게 우리한테는 훨씬 자랑스러운 것이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저는 국수라는 음식을 보면서는 실은 저는 예를 들면 그 유럽에서 만든 그 에어버스라는 그 비행기 있잖아요. 네네. 에어버스라는 비행기. 근데 실은 그 비행기를 보면 한 나라가 만든 게 아닙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엔진서부터 동체서부터 날개서부터 뭐 다 따로따로 만들어 가지고 그 에어버스라고 하는 아름다운 비행기 한 대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실은 국수도 어느 한 나라의 작품이 아닙니다. 어느 한 제국의 작품도 아니고 한 천재의 작품도 아니고 실은 수천 년을 걸쳐서 정말 아시아와 그 다음에 유럽에서는 이탈리아가 되겠죠. 그 수많은 민족들, 수많은 문화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그 아이디어를 보태서 이 면이라고 하는 국수라고 하는 큰 어떤 그 정말 풍성한 나무를 만들어낸 것이거든요. 그러면서는 저는 이 음식을 통해서 참 우리가 여러 가지로 배울 것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